자, 이번 시간은 우리 6.2절로 넘어가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을 볼게요. 지수함수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수함수 볼 거고, 그 다음에 로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로그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이렇게 같이 붙어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같이 공부하기도 하는데, 일단 지수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6.2에 지금 아래에 첫 번째 지수 법칙이 나와 있는데, 자,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 일단 지수에 대해서 먼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어떤 실수 A가 있다고 했을 때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자, 이 A의 1제곱 또는 A의 2제곱처럼 이렇게 위에 첨자를 붙여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첨자를 우리가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숫자를 말 그대로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밑을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A의 제곱의 의미는 뭐냐면 A를 2번 곱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A의 1제곱은 뭐냐면 A가 하나 곱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 하나는 A의 1제곱인데 이런 경우 1은 생략해서 우리가 쓰기도 하죠. 그리고 A의 세제곱이라 하면 뭐냐면 A가 이렇게 3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10제곱 되어 있으면 A를 10번 곱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A라는 어떤 실수를 거듭 제곱해서 표현할 때 지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3개까지는 뭐 어쨌든 쓰겠지만 뭐 4개도 쓰겠고, 하지만 이게 이 A의 몇 제곱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100개를 곱한다 그러면은 그 100개 곱한 걸 지면에 다 쓰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A의 100제곱이다라는 형태로 우리가 지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이것을 A의 거듭제곱 형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위로 가보면 이제 지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A와 B가 0보다 크고 X와 Y가 실수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기호는 여러분 R이라고 하는 실수 전체의 원소라는 뜻이죠. 임의의 X와 Y라는 원소에 대해서 A와 B는 0보다 클 때, 즉 양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1번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b의 x 플러스 y제곱이 b의 x제곱 곱하기 b의 y제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성질들은 여러분이 간단한 예만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b가 양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분의 1도 괜찮고요. 2도 괜찮고 3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대입하고 싶은 어떤 숫자에다 생각해 보면, 자, 3에 x 플러스 y. 근데 x와 y가 지금 실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리수도 무리수도 또는 뭐 정수도 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x는 2라고 하고 y를 4라고 해봅시다. 그럼 결국에는 3의 6제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보니까 지금 여기 오른쪽에서 봤을 때 3의 2제곱 곱하기 3의 4제곱과 같다라는 게 1번 법칙인 거죠.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3의 제곱이란 뜻은 3을 2번 곱했다는 뜻이고 3의 4제곱은 3을 4번 곱한 거니까 총 곱한 거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3이 6개 곱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3의 6제곱이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지수 법칙이 뭐냐면 이렇게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밑을 분리해서 b의 x제곱과 b의 y제곱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이번엔 뺄셈으로 표현되어 있죠. 지수 부분이 x-y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된다? b의 x제곱 나누기 b의 y제곱 이렇게 표현된다. 자, 왜 그런지 여러분이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2의 5-3제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의 5-3제곱은 2의 제곱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오른쪽 우변에 의하면 2의 5제곱 나누기 2의 3제곱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 2의 5제곱은 2가 5개 곱해져 있는 거고 2의 3제곱은 3개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니까 3개씩 약분하면 남는 건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 이게 두 번째 법칙인 거고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 b의 x제곱의 y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의 3제곱의 4제곱이다라고 하면 뭐다? 2의 x 곱하기 y, 즉 3 곱하기 4에서 12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2의 세제곱이라 함은 2가 3개 곱해져 있는 거죠. 그것을 4번 제곱하는 거예요. 이 모양을 4번 반복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모양이 4번이 반복된다. 그러면 총 2라는 이 숫자는 몇 번 곱해진 셈이다? 12번 곱해진 셈이죠. 그래서 2의 12승이 된다. 그렇죠? 이게 지금 3번 법칙이고 4번 법칙은 뭐냐면 A, B의 X제곱인데 A와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3, 뭐 2 이런 식으로 A는 3이고 B는 2다라고 생각하고 X제곱, X는 지금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간단히 정수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수에서 뭐 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3 곱하기 2, 6이니까 6의 제곱을 해서 36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는 오른쪽 우변에서 보면 3의 제곱과 2의 제곱의 곱과 같다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3의 제곱 9하고 2의 제곱 4하고 곱하면 36, 6의 제곱이죠. 역시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겉에 이렇게 x제곱이 되어 있는 것은 마치 분배하는 것처럼 각각의 지수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4번 법칙이고 5번 법칙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분의 3에 대해서 제곱이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죠? 5라고 하는 분모도 제곱을 하고 3이라는 분자도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한다. 이게 이제 5번 법칙인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A의 0제곱이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6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쓰기도 하고 이미 썼을 수도 있어요. 제가 수업 중에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자, 어떤 수 A에 대해서 0제곱을 한다. 어떤 A가 되더라도 그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다라고 하는 성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정의해야 할까? 증명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자, A의 0제곱은 왜 1인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의 0제곱하고 A의 3제곱을 한번 곱해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밑이 지금 A로서 같은 이 두 개의 항을 곱했을 때 우리 여기 성질 중에서 1번 성질을 보시면 지금 A의 0제곱 그다음에 곱하기 A의 3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1번 성질의 우변의 형태를 지금 쓴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밑이 같은 경우에는 밑을 하나로 통일하고 지수에 있는 것을 더해라라는 뜻이죠. 지금 더해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에 뭐가 된다? 0 더하기 3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3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모양을 봅시다. A의 0제곱과 A 3제곱을 곱했더니 A 3제곱이 됐어요. A 3제곱은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어떤 숫자에 어떤 수를 곱했더니 그 수가 되었다. 자기 자신이 되었다. 그러면 이 숫자는 뭐가 될 수밖에 없나요? 그쵸. 1이 될 수밖에 없죠. 곱에 대한 항등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0제곱은 1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네요. 지금 A의 3제곱이라고 하는 특정한 숫자를 곱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증명을 한다고 생각하면 A의 0제곱 곱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A라고 하는 수는 임의의 실수다. 임의의 실수는 아니고 우리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양수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A에 대해서
A의 0제곱 곱하기 A의 B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B라고 하는 3이라는 특정한 숫자 말고 B라고 하는 어떤 실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이 지수 법칙에서의 가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이 결과는 뭐냐면 A의 0 더하기 B제곱이 돼서 A의 B제곱과 같다. 자, 따라서 A의 0제곱 곱하기 A의 B제곱은 A의 B제곱이므로 A의 0제곱은 1이다 라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7번을 같이 볼게요. 7번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치 상식처럼 생각했던 부분인데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우리가 A분의 1로 생각하죠.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뭐 당연한 거지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생각해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왜 그런지 자, A의 마이너스 1제곱하고 A의 1제곱을 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 법칙 지금 첫 번째 성질을 이용했을 때 이 결과를 어떻게 쓸 수 있다? A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제곱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뭐예요? A의 0제곱이죠. A 0제곱은 지금 우리가 보였듯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가 되나요? 두 개를 곱해서 1이 된 거니까 이것은 이것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확장하면 7번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겠죠. 7번은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성질인데 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분의 1제곱인가? N이 실수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하고 뭘 곱해볼까요?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면 저 A의 N제곱을 곱해보자. 그러면 A의 마이너스 N 더하기 N제곱이 되면서 A의 0제곱이 되고 그것은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 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7번 성질 잘 기억하면 되고 8번은 어떻게 될까요? 8번은 B분의 A의 마이너스 N제곱. 자, 이것은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 B의 마이너스 N제곱 똑같이 분배하듯이 우리가 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몇 번이었냐면 5번 성질에서 아까 봤었죠. 이 성질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B의 마이너스 N제곱분의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우리 7번 성질에서 뭐라고 했냐면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했고 B의 마이너스 N제곱 역시 뭐예요? B의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나누기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A의 N제곱분의 1 나누기 B의 N제곱분의 1이니까 A의 N제곱분의 1 곱하기 B의 N제곱이 돼서 A의 B분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8번 성질도 쉽게 증명할 수가 있고 9번 성질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식이죠. A의 n분의 m 형태, 지수제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의 4분의 1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도 쓰냐면 4제곱근 A다 라고도 써요. 이 성질이 뭐냐면 자, A의 지수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분수의 형태일 때는 여기 4라고 하는 숫자는 제곱근 밖에 있는 숫자가 되고 요 1이라는 숫자는 이 안쪽에 있는 제 지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연습해 보면 자,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A의 3분의 2제곱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되죠? 3은 바깥에 써주고 A의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9번 성질인 거죠. 자, 지금 9번에 보시면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어서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겠죠? A의 m제곱의 근호 이렇게 전체. 물론 이 기호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것을 적용해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죠. 자, 다음을 계산하여라. A번, B번, C번 다 이제 앞에 있는 지수 법칙 적용해서 풀 거고요. 물론 A번, B번, C번 암산 가능해요. 너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서술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과정을 쓸 때 반드시 어떤 것에 의해서라는 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같이 가봅시다.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인데 과정을 하나하나 생략하지 않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한 걸로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인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법칙을 쓰냐면 지수끼리 이렇게 곱할 수 있다는 성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2의 몇 제곱이 돼요? 3은 약분하고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이 숫자에 대해서 분모로 내려주고 분모의 지수제곱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분의 1 등해서 7번 성질인 거죠. 이것은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로 바뀐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면 4가 되는 거죠. 4분의 1이 답이 될 거예요. 자, 물론 간단한 식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쓰시면서 연습을 해야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연습하는 걸로 하고. 자, B번 한번 같이 볼게요. B번은 마이너스 27분의 8의 전체 3분의 2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 27분의 8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체 세제곱으로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7. 그다음에 마이너스 2를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 그렇지만 지금 마이너스 부호 빼고 이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3의 세제곱, 2의 세제곱으로 본다면 27분의 8이고 마이너스 1을 이 마이너스 부호로 생각해주면 마이너스 1을 3번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지금 이 숫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체 몇 제곱? 3분의 2제곱이 된다. 자, 그러면 A번에서랑 같은 성질이 또 적용이 되네요. 3하고 3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체 2제곱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이 되죠.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 3의 제곱, 2의 제곱 각각 분수의 경우에는 각각 제곱을 취한다. 각각 거듭 제곱한다. 그래서 9분의 4가 되겠네요. 자, C번은 4분의 25에 마이너스 1.5제곱에 해당이 되는데 자, 4분의 25를 우리가 거듭 제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5의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죠. 4분의 25란.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5 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 1.5 제곱을 우리 분수로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10분의 15가 되고 약분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약분이 되죠. 지수끼리 연산이 되니까 약분하고 따라서 남는 것은 2분의 5의 전체 마이너스 세제곱이 돼서 그쵸. 여기 8번 성질 보이시죠? 8번에서 마이너스 n제곱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분수가 뒤집혀지고 마이너스 n이 아닌 n제곱이 된다라는 성질이 지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분의 2로 바꾸고 세제곱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제곱했을 때는 각각 분수에서 분모 분자에 각각 취해준다. 5의 세제곱하면 125, 2의 세제곱하면 8.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과정 이렇게 서술하는 연습하면 되고 예제 2번 간단히 하여라 라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A번 보면 마이너스 3A 제곱 B의 세제곱의 전체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A의 마이너스 세제곱 B의 제곱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것을 지금 곱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텀은 9 맞나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됐든 몇 제곱이 됐든 각각에 대해서 분배하듯이 생각하면 되니까 전체를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a에 대해서는 a 제곱에 대한 제곱이니까 뭐가 된다? 지수끼리 곱해서 4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b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세제곱과 2제곱을 곱해서 b의 6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을 보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제곱과 세제곱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9제곱이 되고 b에 대해서는 2제곱에다가 세제곱을 해주면 6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할 건데 상수만 앞에서 한번 따져보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72가 되고 a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a의 4제곱과 a의 마이너스 9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두 개를 곱한다고 했을 때 밑이 a로서 같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되죠? a의 4제곱 마이너스 9제곱을 이렇게 지수에서 연산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b에 대해서도 6제곱과 6제곱 어떻게 할 수 있다? 6 플러스 6으로 볼 수가 있다. 덧셈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2에 a의 마이너스 5제곱 곱하기 b의 12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는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72에 a의 마이너스 5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나요? 그쵸. a의 5제곱 분의 1로 쓸 수 있죠. 그래서 a의 5제곱 분의 1이고 거기에 이만큼 곱해져서 b의 12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A번 정리된 결과고 자, B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분자, 분모에 모두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분모에 보면 32 곱하기 4제곱근 x의 3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x의 4분의 3제곱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마지막에 있는 법칙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분자에서 보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텀 3제곱근 x의 제곱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의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12 곱하기 자, 이 부분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분수로 표현하면 지수의 분수 제곱으로 보면 x의 몇 제곱이 될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루트라고 쓴 기호 안에는 여기에 제곱근의 2가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2분의 3제곱으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할 건데 상수들만 정리를 먼저 해줄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8 나누기 32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보면 되고 자, 지수의 형태를 보니까 모두 다 밑이, 즉 베이스가 x로서 통일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 식을 곱해보면 우리가 x에 어떻게 볼 수 있다?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으로 연산할 수 있는 거죠. 밑이 똑같은데 곱셈이기 때문에 지수끼리는 더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래 x의 4분의 3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나눈 건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4분의 3. 나누는 건 뺄셈으로, 지수끼리의 뺄셈으로 연산 가능한 법칙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에 x에 이거 다 통분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나요? 뭘로 통분되죠? 3, 2, 4니까 12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12분의 8, 그 다음에 12분의 얼마죠? 6배니까 18, 마이너스 12분의 9 해서 12분의 26에서 9를 빼니까 17, 그래서 12분의 17.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에 x의 12분의 17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또 지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지수 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 얘기를 하면서 평행이동이란 얘기를 같이 했었죠. 그 평행이동 관점에서 지수 함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질문사항 있으면 채팅방에 얘기해서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메일 질문해도 되고요.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지수함수 시작할게요.